그러면 뭐 제대로 하든가. 갑자기 그 생각이 문득 드네. 자, 그리고 제 맘대로라고 저희가 네 글자로 정리를 했었는데요. 그랬던 사람이 있었죠. 아까 한겨레하고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일면하고 한국일보 일면에 사진이 실리기도 했었던 김건희 여사입니다. 169일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더군다나 불교계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우리 너무 마음 급한 중앙일보 8면입니다. 이렇게. 이게 그런 거예요. 경기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그러니까 그 사리 반환식인 거죠. 뭐 공식 제목은 이렇더라고요. 회암사 사리 이훈 기념 문화축제 및 3대 화상 달의 제. 이게 이제 공식적인 제목인데요. 반환이 된 거를 기념하는,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 이제 행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이렇게 어렵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말이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시절에 부처님의 사리가 있었는데 그게 외부로 반출이 돼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 보스턴 미술관에 가 있었는데 그걸 돌려달라고 그동안에 불교계에서 많은 요청을 하고 뭐 협상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리하고 사리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에서 우리 반환 못해 뭐 이렇게 하면서 협상이 깨졌던 거예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윤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할 때 같이 따라갔다가 보스턴 미술관에 가서 이거 다시 대화 협상하시죠. 좀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사리구는 임대 방식으로 들어오고 사리는 반환 형식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 이 치적이네. 그런 얘기죠, 이게 지금. 네. 거기에 행사에 딱 간 거고. 그렇죠. 모양은 참 좋네. 그래서 지금 169일 만에 외부 공개 활동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캄보디아 총리와 한 거는 외부 활동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대중 앞에 본격적으로 외부 활동에 딱 나온 거는 169일 만이다. 야당은 국민 감정은 모르쇠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안 나왔으면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지금 대리 사과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명품백 받은 문제에 대해서. 그게 뭐 사과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지금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실이. 그렇지, 그렇지. 김건희 여사가 뭔가 공적인 무슨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게 좋은 행사이다라는 거는 김건희 여사는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와 뭐 종교계와 문화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을 열심히 할 거야.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 멘트도 그래요. 그렇죠. 앞으로 계속 할 거라고.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첫째, 누가 하지 말랬냐고 이거를. 그렇지. 하지 말라는 사람 없고 둘째, 그러면 이전에는 왜 자맹을 했으며 왜 자맹을 했는지 그리고 갑자기 왜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거나 무슨 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없고 셋째로 애초에 대선 때 약속을 뭔가 하셨잖아요. 그 뭔가 이렇게 좀 도와주는 역할만 하기로 하셨잖아요.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상남자가 있잖아 이렇게. 네, 뭐 상남자. 네. 넷째,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자맹하는 동안에도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는 대통령실의 뭐 어떤 분들이 막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과 관저에서 뭘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의문도 있고 한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어쨌든 뭐 디올백 수수 의혹도 그렇고 하니까 제2부속실을 검토하고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건 뭐 어디로 갔는지도 없고 사실은 왜 자맹을 했는지 왜 지금 공개 활동하는지 등등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도 제2부속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없으니 뭐 누가 설명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건 뭐 검토한다더니 설치합니까? 근데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게 이제 이상하다는 거죠. 납득이 안 되고. 그걸 동아일보가 지적을 해줬어요. 동아일보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이번엔 대중불교 행사에 이번엔이라고 하는 것도 좀 표현이 재미있는데요. 지난번에 캄보디아 총리 부부가 왔을 때 그때 이제 공개 행사의 모습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때 이후로 앞으로 공개 행사에 계속 모습을 드러낼 거야 이렇게 예상했고 그게 일종의 이제 신호탄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번엔 불교 행사에 나타났다. 그런데 제2부속실 설치는 왜 진전이 없는 거야 이렇게 동아일보가 지적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기사에는 검찰 수사 지휘부가 물갈이 됐지 않느냐라는 부분. 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수사 방탄용이라는 야권의 비판도 있는데 이것도 의식해야 될 과제 아니냐. 이런 대목도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짐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김건희 여사가 이 시점에 이렇게 공개 행보에 이렇게 자유롭게 나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네. 그렇지. 그러니까 검찰을 어떻게 해서든 뭐 이렇게 네, 조용히 시켰으니까 그렇지, 조용히 그렇지, 시켰거나 시킬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근데 난데없이 네, 난데없이 침묵을 지키는 김성환 그러니까 평론가님. 난데없이 네. 그래 뭐 국민들이 뭐야 자기 마음이야 씨. 하여튼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뭐 검찰 얘기 나왔으니까 검찰 수사 관련된 소식이 2개가 실렸어요. 이 2개 다 이렇게 확 꽂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관련돼 있는 기사였거든요. 한겨레 신문 구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저렇게 돼 있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전주 방조 혐의 추가 계좌일로 김건희 수사에 힘 실릴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는 검찰 입장에서 매우 마음에 부담스러운 기사가 될 듯 싶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난 16일 날 있었던 일인데 지금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이 쩐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다는 의미로 기소된 손 모 씨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돈 됐다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쩐주면은. 그렇죠. 네.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는데 예비적 공소 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16일 날 재판부가 이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건데요. 검찰의 논리는 뭐냐면 지금 주된 공소 사실은 주가 조작의 공범 혐의인데 늘 뭐 하는 얘기가 돈 된 사람은 주가 조작의 공범이 아니다. 뭐 이런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조선일보나 이런 데들이 네. 아니 뭐 이게 뭐 도이치모터스가 뭐가 대단해. 그냥 공범을 처벌한 그러니까 쩐주는 특히 더 처벌하기 어려워. 과거 그렇죠. 판례를 보면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 털어버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전주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혐의가 사실은 더 추가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장해왔고 그런 방향 요 판결도 이 손모 씨를 공범으로 기소를 했는데 검찰이 사실은 그렇죠. 그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그렇죠. 기소를 했는데 쩐주들 가운데 이 사람만 기소가 됐는데 네. 그런데 1심에서 이 사람이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입장에서 어쨌든 유죄를 쟁취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예비적 공소 사실로 그러면 방조 혐의를 우리가 공소장에다가 집어넣을 테니까 허가해 주시오. 재판부에 요구를 했고 재판부가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2심에서 혹시 2심에서 재판부가 판단을 할 때 역시 1심 판단대로 이거는 공범 혐의는 적용하기 힘들어라고 할지라도 예비적 공소 사실에 방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적극적으로 공동 정범하고 같이 모의를 해서 주가 조작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예비적 공소 사실로 검찰이 이게 무죄가 나오면 이 사람 그럼 방조한 사람은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예비적 공소 사실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인 거고 그거에 대한 판결을 어떻게 할지는 2심을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어쨌든 그렇긴 하지만 받아들였다 공소장 변경을. 근데 여기서 이제 뭘 예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거는 검찰의 태도입니다. 방조 혐의를 그러네. 넣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지, 앞으로 그렇지. 김건희 여사 수사는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계속 전주는 상관없어요라고 해왔는데 그렇지. 똑같이 방조 혐의를 넣을 겁니까? 방조 혐의를 넣을 거면 수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방조 혐의도 다른 사람한테 늘 정도면 지금 쩐주 중에서 제일 혐의가 짙은 게 김건희 여사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최소한 지금까지 판결 나온 것만 보더라도 공동전범은 아니더라도 지금 주가 조작 방조 혐의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혐의가 그렇죠. 적용될 수 있는 거잖아. 검찰이 손모 씨한테 하는 것처럼 방조 혐의도 한번 적용해가지고 유죄 판단을 받고 싶어라는 태도라면 김건희 여사한테도 뭔가 방조 혐의를 적용하든지 뭘 하든지 소환 조사를 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검찰에서 이렇게 해놓은 상황에서 손모 씨는 판결하면서 방조 혐의 적용하고 방조 혐의로 적용한다고 공소장 변경 신청하고 김건희 여사는 아예 뭐 소환도 안 하고 쩐주를 처벌한 전례가 없어요.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 넣어버린다. 그러면은 소환 조사도 안 한다. 의심의 눈초리는 더 커지고 그렇지. 특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얘기가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디올백, 명품백 소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동아일보가 12면에 보도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아우 좀 밑에 있는데 검찰 김건희 여사 책 주었다는 주민 내일 조사 이렇게 돼 있어요.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보니까 최재형 목사도 지금 소환 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다음 타자로 지금 소환 조사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건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윤 대통령이 자택이란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 권성희 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 이렇게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2시에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랍니다. 근데 지금 권성희 씨는 변호사래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부부가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다가 한남동 관저로 이사한 2022년 말 아크로비스타 분리수거 과정에서 김 여사가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책 여러 권을 습득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중엔 최재형 목사의 저서죠. 전태일실록 1, 2권과 북녘의 종교를 찾아가다. 평양에선 누구나 미식가가 된다는 이 책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책 표지를 넘기면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께 드립니다. 2022년 7월 23일 저자 최재형 목사라고 펜으로 쓴 글씨가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최 목사도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요. 근데 권 씨는 전두환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의 친필 글씨가 적힌 전두환 회고록, 김영삼 전 대통령 직인이 찍혀있는 회고록 등도 함께 발견했는데 여기에는 서명 위에 이 여사의 서명 위에 적힌 날짜 2022년 6월 16일 이건 김 여사가 이 여사를 예방한 날짜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그 명품백은 비싸서 그냥 대통령 어디 대통령실에 보관해두고 책은 싸가지고 그냥 버린 건가? 기록물은 뭐야?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최재형 목사가 책하고 양주를 전달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책은 어쨌든 지금 발견됐고 어떤 그렇죠. 분이 권모라는 분이 지금 갖고 간 거 아닙니까? 네. 발견해가지고. 네. 그래서 검찰이 선물이 전달이 된 게 맞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물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 그 책을 좀 주십시오. 하기야 세트를 이렇게 같이 줬는데. 그렇죠. 책은 어찌됐든 받았다가 버렸든 하여튼 그게 받았다가 버려졌다는 거는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책이 맞는지를 검찰이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해야겠는데 이분이 지금 책을 양도하지 않아서 검찰 측에 그러니까는 갖고 오십사 지금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 뭔가 건네개적인 건네지기는 했는지를 확인하는 일종의 그렇죠. 증거품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지. 이게 그거냐 이걸 확인한다는 건데 그럼 디올백은 아직 행방이 묘연하니까 뭐 그거는 발표만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주장만 있는 거고 어떻게 했다라는 영상만 주장만 있는 있는 거고. 네. 그럼 양주는 그건 이제 모르죠. 이제 뭐 누구 어디로 모르죠. 누가 마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네. 마시고 사라졌으면 그건 찾기 어렵겠다. 어쨌든 양주는. 그런 부분을 지금 뭐 두들기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죠. 이것도 어떻게 갈지 뭐. 네. 누구를 향한 어떤 수사로 갈지 그거는 지켜봐야죠. 준 사람이라는 거를 뭐 포인트를 두는 건지 네. 지켜보시죠 그건. 저희가 이벤트 하나 마련했습니다. 혁신, 균형, 정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미디어 스픽스가 지금 벌써 88.3만 명 정도 구독자를 지금 모집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88만 구독자의 시선을 한 번에 받을 기업을 저희들이 홍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10개사를 뽑습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spixed@spix.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접수 기간은 5월 말일까지고요. 10개사를 저희가 선착순으로 뽑습니다. 6월달 한 달, 그리고 7월달 한 달 각각 이렇게 한번 해봐가지고요. 우리가 한번 공유해보고 많이 평가해보고 판매해보고자 합니다.